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이혼을 준비 중인 아내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남편이 상상도 못할 불륜을 저지르는 바람에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다네요. 대체 어떤 불륜이기에 상상도 못하셨을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소 나쁘끄럽지만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에로 영화와 다를 게 없다고요. 정말 이런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에로 영화에서나 나올 일을 겪고 나니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저 자신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아마 이 세상에 발붙이지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비상식적이고 충격적인 일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제 남편이라는 인간이 그런 짓을 했으니 참 기막힌 일이죠. 어찌 바람을 피워도 그런 식으로 바람을 피울 수 있을까요? 우리 남편이라는 사람은요, 처음 결혼할 때만 해도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성실하고 순진한 게 걱정이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남편 처음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착하긴 한데 너무 숫기 없어 보인다. 숫기가 좀 없으면 어때? 껄떡거리는 인간보다는 숫기 없어도 성실한 게 나아. 우리 아빠는 남편이 숫기 없다고 마음에 걸려 하셨고요. 반대로 엄마는 남편이 성실해서 좋아 보인다고 하셨죠. 실제로 결혼 과정에서 아빠보다는 엄마가 좀 더 밀어주셨고요. 저 역시 엄마와 생각이 비슷했습니다. 남편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좀 숫기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동시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 생각했죠. 잠시 사귀는 정도라면 모를까? 결혼할 남자라면 이런 사람이 좋겠더군요. 그래서 점점 남편이랑 깊게 사귀고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문제의 남편 사촌 여동생 이야기도 해야겠네요. 이 사람은 약혼 이야기가 오갈 때 처음 본 것으로 기억해요. 그 전부터 이야기를 가끔 듣기는 했어요. 사촌 여동생이 있는데 걔가 진짜 우리 집안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애야. 뭐 하는 사람인데? CEO인데 업계에서도 알아주는 사람이야. 처음에는 남편한테 그냥 잘난 친척 한 명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문제의 남편 사촌 여동생과 만나게 되었죠. 제가 봐도 멋진 여자 같기는 했어요. 나이는 저보다 2살 아래인데 저보다 훨씬 잘 나가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나이 30에 연봉 3,500을 찍었으니 중간 이상은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촌 여동생은 연봉만 1억 넘고 업계에서도 인정받는다고 하더군요.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도도하지만 유능한 젊은 여성 CEO 이미지 그대로인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크게 성공했다는 것과 첫인상이 좋았다는 것을 제외하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남편 친척 중에 사고뭉치가 있다면 신경을 써야겠지만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도움이 되면 되었지 앞길 가로막지는 않을 테니 지금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저나 남편이나 성공한 친척 도움을 받을 만큼 궁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올해로 결혼한 지 4년이 조금 넘었죠. 우리 사이는 작년 중순부터 무언가 삐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건 몰랐고 그저 막연하게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만 받았죠. 이유 없이 남편이 멀어져가는 느낌 말이에요. 뚜렷한 증거도 없이 의심만 들어가는 상황에서 결국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남편 차를 몰래 조사한 결과 다른 여자의 흔적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제가 평소 남편 성격을 알거든요. 마음이 없는 외간 여자는 절대 자기 차에 태울 성격이 아닙니다. 달리 말하자면 마음이 있는 외간 여자를 차에 태웠다고 볼 수도 있었겠죠. 흔적이 어지간하면 모르겠는데 차마 말하기 힘든 흔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에 저는 생전 처음 사람 뒷조사를 의뢰해봤습니다. 그 대상이 우리 남편이었다는 게 기가 막히죠. 남편 뒷조사를 의뢰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결과가 오더군요. 정말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남편이랑 외간 여자가 외도하는 게 명백했어요. 같이 호텔에 가는 장면 사진도 찍었고 차에서 뽀뽀하는 사진도 찍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얼굴만 눈에 들어오고 여자 얼굴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데 여자 얼굴이 낯이 익은 겁니다. 좀 멀리서 찍은 사진이라 아는 사람이 아니면 얼른 알아보기 어려웠는데 낯익은 얼굴인 거예요. 혹시나 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남편 친지 사진과 대조해본 결과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바로 남편 사촌 여동생이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불륜한 것만으로도 쳐죽일 놈이지만 그래도 멀쩡한 외간 여자와 불륜 행위를 한 건 있을 수는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상대가 사촌 여동생이다? 일본은 사촌끼리 결혼도 가능하다고 들었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법이 문제가 아니라 불륜을 친척이랑 하는 인간이 어디 있답니까? 저도 살면서 지인들 통해서 별별 막장 실화 다 들어봤어요. 하지만 저와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은 없더군요. 남편이 직장 동료, 선배, 후배 이런 사람이 아니라 사촌 여동생과 놀아나다니요. 너무 기가 막혀서 정말 엄마 아빠 돌아가신 것처럼 크게 울었어요. 한참 엉엉 울고 나니 정신이 들더군요. 이 연놈들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고요. 그래서 증거사진 들고 그대로 남편에게 가져갔어요. 무슨 일이야? 이거 보고 이야기해. 일부러 잘 보라고 종이에 출력해 보여준 자기 불륜 사진을 본 남편이 기겁하더군요.
기겁한 채 굳어버린 남편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그냥 자기 사촌 여동생 맞지? 남편은 한참이나 말을 못했어요. 당연히 부인하고 싶었겠죠. 불륜 행위를 한 것이야 증거가 뚜렷하니 부인 못한다 쳐도 그 상대가 자기 사촌 여동생이라는 사실은 부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제 남편이 숫기 없는 주제에 바람을 잘 피우면서도 막상 그 상황에서는 또 숫기 없음이 발휘되었나 봐요. 정말 몇 분이나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러다 한다는 소리가 이랬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할 말이 그게 다야? 어떻게든 보상해줄게. 보상이라고? 남편 나름대로 사과를 하려 했던 걸까요? 그런데 사과한다는 사람 입에서 보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제가 속이 뒤틀려서 그랬는지 제 귀에는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들리더군요. 게다가 남편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제발 알리지 말아줘. 사촌 동생이랑 붙어먹은 주제에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게 무서워? 입장 바꿔 생각해봐. 이런 일이 소문나면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겠어. 더 말하기도 싫습니다. 이때 남편이 진심으로 제게 사죄를 했다면 저도 마음을 달리 먹었을 거예요. 그 더러운 인간과 더 살지는 못해도 남편과 그녀의 인생이 불쌍해서라도 받을 것 받고 나면 불륜에 대한 비밀은 지켜주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남편의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니 그럴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자기 급한 상황만 벗어나려 하고 어이없는 일을 당한 저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따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그 자리에서는 언급을 피했고요. 이후 남편 가족들에게 다 퍼뜨렸습니다. 남편이 자기 사촌 여동생이랑 바람 피웠다고요. 먼저 시부모님께 문제의 사진을 보내드렸어요. 사진을 받은 시어머니가 놀라 제게 전화해서 하신 말씀이 아직 기억에 남네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니? 이거 너희 남편이랑 그 애 아니야? 맞아요 어머님. 그것들이 단둘이서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시어머니도 바보가 아니라서 상황을 짐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어쩜 그리 남편과 비슷한 말을 하던지요. 애야 무슨 일인지 알았다. 화가 날 게다. 하지만 이런 일을 떠드는 건 좋지 않단다. 벌써 다른 사람에게도 다 알렸어요. 뭐라고? 우리 식구들 시댁 식구들에게도 다 알렸어요. 어찌 될지 두고 봐요 그럼. 이런 소문은 정말 순식간에 퍼지더군요. 남편이 짐승망도 못한 작자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퍼졌습니다. 들으니 그 소문이 남편 회사랑 사촌 여동생이 CEO로 있던 회사에까지 흘러갔답니다. 덕분에 둘 다 사이좋게 회사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더군요. 그리고 저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불륜 증거가 명확한 데다가 저는 크게 잘못한 게 없고 남편은 다른 사람도 아닌 사촌 여동생과 불륜 행위를 한 임팩트가 정말 강렬하기는 한가 봐요. 아직 과정이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전적으로 제게 유리하게 풀려가고 있습니다. 사촌 여동생은 자기에게 걸린 위자료 재판 빨리 끝내주기만 하면 제가 요구한 돈을 다 주겠다기에 그렇게 했고요. 남편은 제가 괘씸해서 끝까지 가보자고 하더군요. 금지된 불륜 행위를 한 주제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남편이 악에 바친 것도 이해는 갑니다. 직장 그만두고 워낙 추잡스러운 짓을 한 탓에 재산 분할로 뺏길 것도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도 불쌍하지는 않아요. 짐승만도 못한 놈은 그 수준에 맞게 대우해줘야죠. 최대한 남편의 삶을 망가뜨리고 이혼 과정을 마칠 겁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남편분이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불륜 행위를 하셨다는 사연이셨습니다. 용서가 안 될 일이라면 확실히 끊어버리는 게 정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